오늘은 2026년 두 가지 흐름을 한 번에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새해부터 체감되는 세제 환율 대응 정책 변화. 다른 하나는 미국 시장이 보여준 자산군 성적표와 1월 이벤트 캘린더입니다. 올해 시장은 그냥 오르는 장이 아니라 정책이 만든 자금 흐름, 이벤트가 만든 변동성 속에서 증명한 곳으로 돈이 붙는 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먼저 국내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핵심으로 떠오른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이자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묶이면서 최고 세율 구간 부담이 커졌고, 특히 배당이 커질수록 심리적으로 세금이 발목 잡는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새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 배당에 대해 구간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이 변화가 큰손해 국내 복귀 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이 많냐보다 시장이 이걸 주주환원 강화 신호로 해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주주 친화 정책과 같은 흐름이 말이 아니라 세제로 붙었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 자체가 주가 방어 논리로 작동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환율을 잡기 위한 대응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세금 혜택 줄 테니 달러 자금 국내로 가져와라였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국내 주식으로 장기 투자 전환 시 세제 인센티브를 걸고 개인도 환해지에 가까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달러 유출을 줄이고 원화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던졌습니다. 기업 쪽에서도 해외에 쌓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만들기 위한 한시적 유인책이 붙으면서 외환 시장에는 정책이 수급을 건드린다는 시그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투축 배당 세제 외환 수급이 결합되면서 국내 시장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정책이 유동성의 방향을 설계하는 구도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미국 증시는 숫자 자체로 기반을 증명했습니다. 다우가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고, 나스닥과 S&P 500도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미국 자산 중심의 자금 쏠림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다만 올해에 대한 월가 톤은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 여력은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위에서 옆으로 길게 갈 수도 있다. 즉, 이익이 성장하더라도 PR이 이미 높다면 지수는 상단에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경고가 같이 붙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지수는 횡보해도 종목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선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산군 성적표에서 시장을 놀라게 한 건 원자재였습니다. 금은을 중심으로 기금 속이 강하게 달리면서 유동성이 현물로도 흘렀다는 해석이 붙었습니다. 다만 그 끝이 매끈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금 인상 같은 제도 변화가 들어오자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특히 은 같은 고변동 자산은 가격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과열된 레버리지 시장은 수급보다 규정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원자재는 추세만 보는 게 아니라 증거금규 재수출 통제 같은 변수를 같이 보는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상자산은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힘이 빠진 흐름이 관측됐습니다. 가격 레벨이 높아 보이더라도 시장의 체감이 예전만큼 공격적이지 않다로 바뀌면 자금의 우선순위가 내려갑니다. 결국 작년은 주식 특히 기술주 원자재가 강했고 위험자산 내부에서도 승패가 갈린 해로 정리됐습니다. 이 흐름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동성이 풀려도 모든 위험자산이 동시에 우승하는 장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채권 달러는 올해 변동성의 진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줄고, 그러면 국채금리가 튀고 그 충격이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건드립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면 연준이 인하에 더 명확히 기울고 그게 다시 위험자산을 살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지표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역설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연준 리더십 관련 관측까지 겹치면 채권과 달러가 먼저 흔들리고 주식이 뒤늦게 반응하는 흐름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 흐름과 동시에 완전히 꺾이지 않는 물가 압력이 맞물리며 한 해 내내 변동성이 컸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에는 우호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장기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충돌이 작년 내내 반복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장기 금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는 구간이 자주 연출됐고, 그 과정 자체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흔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경기가 아직 버틴다는 해석이 붙고,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경계가 즉시 반영됩니다. 금리가 한 번씩 튀어오르는 순간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에는 부담으로 번지고 다시 위험 선호를 시키는 패턴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지표 하나의 금리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긴장감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외환시장은 달러가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줬고, 단순히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미국 금리, 성장률, 리스크 선호, 지정학 이슈, 그리고 정책 신뢰도까지 모두 섞여서 움직이는 복합 변수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연준의 향후 방향성과 인사 변수까지 동시에 거론되는 구간에서는 달러 변동성이 한번 커지면 신흥국 통화와 원자재, 그리고 글로벌 자산 가격 전체의 연쇄 반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움직였다는 체감은 한국 투자자에게 특히 민감하게 작동하고, 해외 자산 투자 수익률이 자산 가격뿐 아니라 환율로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 자산 평가 금액이 부풀어 보이지만, 반대로 환율이 꺾일 때는 주가가 올라도 원화 기준 수익률이 제한될 수 있고, 자산군 선택 못지않게 통화 노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CES는 올해 기술 테마의 방향을 전시로 찍습니다.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SDV가 부각되면 AI가 서버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전자동차 로봇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는 바이오의 성격을 바꿉니다. 이제는 멋진 기술보다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가 있냐로 판가름 나기 시작합니다. 1월 말 FOMC는 금리 자체보다 문구와 톤이 시장을 흔듭니다. 금리 동결이든 아니든 파월의 뉘앙스 하나에 국채 금리 달러가 먼저 반응하고, 그 파장이 성장 주원자재 신흥국 자산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빅테크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 시장은 AI를 다시 묻습니다. 투자는 늘었는데 이익은 늘었냐? 이 질문에 답하는 기업만 살아남는 장이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국내는 배당 세제와 외환 수급 정책이 시장에 주주 친화 자금 유턴의 방향을 던졌고, 미국은 작년의 강세 위에서 올해 상단 횡보 가능성 종목 선별이라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CSJP 헬스케어 FOMC 빅테크 실적이라는 이벤트가 연달아 붙으면서 올해 시장은 테마를 크게 믿는 장이 아니라 숫자와 정책으로 증명되는 곳만 강해지는 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변동성이 만들어질 때 흔들리지 않고 좋은 자산을 더 싸게 잡는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2026년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는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